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메인 MC 김득희입니다. 우리는 산소 하나 없는 우주로도 사람을 보낼 수 있고 손을 안 대고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로봇이 말을 하고 창조까지 하는 획기적인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의 뇌는 아직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고 이제 다 알 것 같은 자연재해도 아직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더 큰 시련이라도 주는 것처럼 준비된 삶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련을 흘려보내지 말고 대비하고 또 대비해서 다음에는 더 큰 재해가 생겨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틀즈의 Let It Be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이창민 PD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천충사랑인을 이렇게 같이 녹음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네, 어쩌다가 제가 오게 됐을까요, 선생님? 지금 원래 저희가 녹음을 15일 날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감기 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지방에 갔다 오고 해가지고 이럭저럭 이렇게 약속을 또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펑크가 나게 됐잖아요. 근데 방송사고를 막아주시느라고 우리 PD님께서 직접 희생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감기가 엄청 유행인가 봐요.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감기 걸리신 분들 꽤 계셔서 막 막힌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하고 하느라 고생들 하시던데 날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다들 그러신가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아닌 것이 냄새도 못 맡겠네 어쩌네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감이 심하게 오나 봐요. 지금 솔직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온유월의 감기는 걔도 안 걸린다고 들어보셨죠? 이게 독한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 아무도 안 걸리는 거 이렇게 이제 걸리는데 그게 체력이 많이 저하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에어컨 선풍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리고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기가 한번 걸리면 그러니까 떨어진 체력에 이겨내기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이 많이 쉽게 지금 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감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오면 선풍기를 아예 안 틀거나 솔직히 선풍기를 머리 위에서 놓고 트니까 조금 전 낫더라고요. 직접 맞지 않게요? 이렇게 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머리 위에서 놓고 하면 이비인후과 쪽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바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저도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마스크를 한참 우리가 몇 년 쓰고 다녔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까 이제 또 거기 적응하느라 다들 한 번씩 아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마스크가 많은 도움을 줬죠. 누가 뭐라고 해도 마스크를 껴서 이제 차가운 것도 막았고 바이러스도 많이 막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차 감염은 좀 막았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다들 고생을 하는데 그런다고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살자고 할 수도 없고 뭔가 좀 이겨내야 되긴 하는데도 걱정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감기 이겨냈으면 좋겠고 에어컨 바람도 갑자기 직접 쐬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찬바람도 아니고 그래서 감기가 더 쉽게 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혹시 장마 때문에 엄청 충격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속에 빠진 건 아니지만 아니 이렇게 비가 와도 되나? 라는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사고에.
몇 분이나 돌아가신지 혹시 들으셨어요? 지금 오송에서 거의 한 10분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요. 계속 보니까 비 때문에 피해 입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저는 오늘인가 들었을 때 한 40명까지 들었거든요. 전체 다 해서 전국 다 해서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2시간 전에 발표한 걸 보면은 물폭탄으로 최소 50명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그쵸. 저는 사망자가 39명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더 많은 분들이 또 다치시거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 많이 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은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쏟아지는 거는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지금 엄청 온다고 하고요. 지금 전 세계가 뭔가 이거 기후 변화와 관계가 있는 거겠죠. 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다른 나라는 뭐 다른 나라는 뭐 아니다 이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는 해마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일본은 정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방사능 뭐 이런 문제도 지금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는 제가 알고 살아왔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전 처음 봤어요. 그렇죠. 또 지역을 바꿔가면서 작년에는 서울에 엄청 와서 이제 강남에서도 사고가 나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또 남부지방에서 이렇게 쏟아지고 점점 종잡을 수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400mm 왔다고 들어본 적 있어요. 하루에 400mm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그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400mm 40cm잖아요. 그렇죠. 40cm가 막 쏟아졌으니 한쪽에 몰렸을 경우에 그게 몇 미터가 되냐 이거죠. 네네. 이게 그러니까는 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역별로는 이렇게 온 적도 있고 배수구가 잘못돼가지고 빠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봤지만. 이번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역이 넓어서 선생님은 혹시 이번에 주변에 혹시 침수 피해나 이런 걸로 힘들어하신 분 본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는요?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제 주변에는 뭐 안 계신데 저 이제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거든요. 부산 영도에 계신데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남부지방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근데 예전 같으면 비 좀 많이 와도 부산은 그래도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대도시니까 그래도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작년에 서울에서 그렇게 비가 온 걸 보고 나니까 이제 대도시여도 안심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방에 계신 친척분들도 계신데 다 괜찮으신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홍제동에 침수 피해로 40명 대피한 거, 40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40명 대피한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축대가 무너져서 이제 산사태가 좀 위험이 있어서 이제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런 적 없는데 저희는 홍제동이 지역적으로 혹시 높다는 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홍제동 높은 지역인 높은 지역이라서 아무리 비가 와도 피해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피해가 별로 없다라고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이런 물이 다 내려가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여기 저기 그게 가리는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비에 속수무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야말로 어디서도 안심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막 물이 새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여기 저기 좋은지 아닌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너무나도 피해가 큰데 이렇게 피해가 클 때 저희가 저 소식 들은 적 있어요. 진짜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살고 있던 데를 덮쳤대요.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곳이 없어서 헤매는데 제가 119에 전화를 해라. 여기 서울은 아니었지만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친구 집에 가서 잤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은 이제 따로 어떻게 알아서 한다고 하고 이제 그 친구는 따로 간다고 했는데 이럴 때 우리 홍제동 서대문 그 지역은 천연동, 충현동, 홍제동 이런 데는 이재민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제 비가 와서 집이 잠기거나 이렇게 되면 이재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민 대피 시설이 서대문구에 있는지를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천연동, 충현동 쪽 같은 경우에는 금화초등학교가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로 나오더라고요. 그 학교 쪽에 그렇죠. 네네네. 초등학교가 그렇게 됐네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서대문구 내에는 인창중학교, 뭐 미동초등학교, 북성초, 뭐 아현감리교회, 안산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네네, 인왕중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들이 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이런 걸 찾을 수는 있거든요. 어디인지.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비가 얼마나 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건지, 그렇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거기를 열어주는 건지,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는 국민안전재난 포털에서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정보가. 그래서 이게 장소는 뭐 찾으면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어떨 때 이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평소에 알고 있지 않으면 막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부랴부랴 막 찾아보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좀 알 수 있게 교육이든 공지든 뭐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교육이 필요하네요. 전체 알림이 지금 알림톡 너무 자주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 안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재난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너무 오히려 정신이 없어요. 오히려 어떨 때는 그냥 울렸는데 다 같이 울리면 재난 문자 겠거니 하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재난 문자니까 봐야지가 아니라 다 울리니까 재난 문자구나 안 봐야지가 되는. 네. 그렇죠. 왠지 늑대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네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일어나는 건데도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무뎌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미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태가 돼서 내가 피해가 있을 때 저는 학교 시설 좋긴 한데 학교가 항상 선생님들이 밤에 기숙을 하루 한 분 정도 이렇게 숙직을 하시죠. 숙직을 네네네.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은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그러니까는 상설로 계속 상설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계속 이렇게 좀 우리 집이 위험했을 때 뭐 어디 갈 데가 없을 때는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다라고 정해져서 국민들한테 알려준다면 사람들이 급할 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그러니까 장소도 정확히 좀 사실은 장소도 저는 검색을 해본 거잖아요. 장소도 평소에는 모르고 있었던 거고 어떨 때 가야 되는지 가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가면은 거기 뭐 침낭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잠을 잘 수 있는 건지 뭐 식수나 이런 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몸만 피해가면 되는 건지. 네네. 몸만 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뭘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막 장마 닥쳐서 말고 5월, 6월 이럴 때쯤에 좀 미리 좀 알 수 있게 공지가 나오거나 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틀이 있어서 누구나 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안심하면서 지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러면 저희가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도 그렇지만 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지진은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이쪽은 위험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좀 알림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뭐 서대문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데가 사실 충현동하고 그다음에 홍제동 쪽에 많이 살잖아요. 그쪽에는 위험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PD님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전혀 몰랐었는데요. 뭐 사실은 어디에 축대가 있다거나 어디가 산사태 위험하다거나 이런 정보도 평소에 잘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재난안전 포털 들어간 김에 사실은 천연동이랑 충현동만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다른 위험 요소는 이제 나오는 게 없고요. 천연동, 충현동은 급경사지라고 해가지고 경사가 심해서 위험한 곳으로 등록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주소로는 영천동 5-631번지, 100번지, 그리고 현저동이 1019번지, 200번지 이렇게인데요. 이 위치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 독립문 3호 아파트, 그리고 독립문 파크, 독립문 극동 아파트 요 인근이더라고요. 그 아파트 있는 그 지역에 이제 급경사지가 있어서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걸 찾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급경사지, 그러니까 예전부터 들었던 말 중에 하나 축대 밑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은데 절대 가면 안 되고 축대를 세워놓은 거는 거기가 쏟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니까 그 주변에 가지 마라.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으면은
피신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물가 근처로 가면 안 돼요. 개천이나. 근데 그죠, 우리가 네. 홍제천에서 지금 사고가 났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이 범람을 할 수,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불거나, 그러니까 위에서 막 쏟아지는 물이 불게 되면은 그게 넘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홍제천 주변에서 조심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 좋고. 네네.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진짜 저번에 우리가 같이 방송을 했었지만 진짜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네네. 반지하기 때문에 뭐 그렇죠. 평지보다 뭐 수백 배 더 위험하잖아요. 자다가 물에 잠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 버리니까. 네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나라에서 돕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정책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뭐 위에 렉산을 하는 거를 합법화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자비를 네네. 들여서라도 한다면 본인들이 한다면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해주겠다. 지하가 있는 집일 경우에만 네네네. 그렇게 뭔가 그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반지하는 짓지 말아라 하고 반지하는 사람이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는 그죠. 앞으로 짓는 걸 짓지 말라고 하는 건 이해가 그렇죠. 됩니다만 살고 네. 있는 사람한테 하지 이미 말라고 살고 하는 있는 거는 사람은, 네. 그 너 탓이야. 너가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된다고 그냥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좀 네네. 나는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네.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좀 가림막을 하는 거를 합법화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반지하 잠깐 살아봤었거든요. 네. 방송 거기서 하셨잖아요. 그죠? 사무실도 반지하였던 때가 있었고 네. 저희가 저는 집도 반지하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20대 초반에. 네. 네네네. 그 무섭더라고요. 여기 살아봤으니까 또 그 어떤 구조인지를 아니까 네. 무섭더라고요. 네. 무섭죠. 네. 정말 그 피하기고 또 힘들고 네. 좀 따뜻한 건 있지만 습기도 많이 차고 습기가 좀 도움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없는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옛날 분들은 정말 많이 그렇게 사시긴 하셨다고 하던데 정말 어렵게 사시잖아요.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1층으로 가고 2층으로 갔다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미래를 위해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비가 잠깐 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속 장마가 오는 건가요? 지금 그 기상청 예보상으로는요. 뭐 네네. 아직 중계예보에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말씀하신 대로 잠깐 개였다가 예. 주말부터 비 올 확률이 또 엄청 다시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갰을 때 그 점검하실 것들 아까 말씀하신 축대라든가 아니면 뭐 배수구가 이제 쓰레기로 막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대요. 그럼 굉장히 이제 많죠. 물이 순식간에 차오를 수 있으니까 뭐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그 비가 오는 중에는 전기 설비를 절대로 수리하시면 안 돼요. 뭐가 고장 나더라도. 그래서 갰을 때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 있으면 점검을 하시고 수리할 거 수리하시고 다음 비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장기예보상으로도 8월까지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일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해요. 지금 그쵸. 배수구 확인 다 그 하수구망 같은 게 좀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나뭇잎 네네. 같은 게 바로 쌓이면은 금방 처리를 했어도 또 막히고 하는데 네. 이거를 무슨 방법을 찾아서 뭘 개발을 그러니까 심하게 어려운 거 아니라도 좀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진짜 이 말씀을 나누니까 굉장히 막 스펙타클하다 그러나요? 막 그렇게 막 정신이 없지만 뭔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네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창민 PD님께서 쨍하고 해뜰날 함께 들으면서 정말 해가 반짝 나서 이 힘든 시기에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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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돌아온단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 천충사랑인 우리 임양순 선생님하고 이제 전화 연결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지역 주민들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서요. 네, 전화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지금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저희가 이제 음악 소리가 들리네? 음악 소리가 들리신다고요? 네. 네. 예,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예.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네. 그러시구나.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네. 그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홍제동 같은 경우 홍제천이 넘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40명이나 대피했거든요. 우리 천연동 쪽은 어떻게 그 피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있으신지 혹시 들어보시? 네, 천연동은 그렇게 피해가 있는 거는 피해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아, 천연동은 그러시구나. 그게 연희동 쪽에 많이 뭐 피해가 입었다고. 맞아요. 그쪽 그나마 천연동, 충현동 그쪽은 높잖아요. 지대가 더 높잖아요. 아시죠? 네. 네, 인왕산하고 안산이 있는 그 좀 높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거기가 좀 더 이렇게 좀 안전하네요. 다행히도. 네, 다행히 뭐 큰 사고는 없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뭐 비도 많이 오고 날씨 오락가락한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건강은 뭐 다리 아픈 거 빼고는 비가 네. 많이 오면 다리가 더 아프고 그렇죠. 네. 그때 수술한 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날씨 굳어지면 뭐 네. 맞아요. 다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나이 좀 네. 많으신 분들은 좀 그런 것도 좀 곤란하시겠어요. 네. 아파지고 하는 것도. 네. 네, 맞아요. 네. 아, 혹시 뭐 비 계속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 혹시 뭐 특별히 대비하고 계신거나 이런 거는 있을까요? 동네에서? 네. 천연동 관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빗물 바지 이제 점검하는 게 있어요. 예. 예, 길에 이렇게 물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점검을 하고 뭐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치우고 물 잘 내려가게 그걸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배수구에 쓰레기가 많죠. 네네네. 주로 어떤 쓰레기들이 나오나요? 담배꽁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네. 너무 좀 심각한데 그때 마침 양원호 님이 그 근처에 계셔서 예.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들고 그 안에 있는 담배꽁초, 뭐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잘 내려가게 했습니다.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네네네. 아유, 너무 고생하셨네요.
비가 오면 또 담배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이게 쏠려가서. 근데 맞아요. 우리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이제 뭐 네. 담배를 많이 팔고 많이 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솔직히 담배꽁초 버릴 데가 별로 없나 봐요. 버릴 때야 있겠죠? 근데 편하게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편하게 버리는 것도 있는데 좀 이렇게 버릴 때가 좀 더 많고 지금 금연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네. 담배를 좀 지정된 곳에서 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런 네. 거 보면. 저번에 청소하러 네네. 네네. 여기 저기 뭐냐 그 여기 행사 있어서 시장 돌면서 이렇게 남가자동 쪽에서 이렇게 저희가 네. 쓰레기를 주웠는데 그때도 네. 담배꽁초가 장난 아니던데요. 그거는 하다가 우리가 포기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그게 많아서. 담배 피는데 지정을 해놓으면 네네. 그건 또 누가 치워요? 아, 똑같은 거지. 네, 피우는 분들 중에 주변에 이제 좀 그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 아예 네. 담배꽁초를 넣을 수 있는 뭐 주머니 같은 걸 따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바닥에 안 예, 버리려고. 예. 네.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배수구 지금 청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네네. 버리시는 분들 뭐 길바닥에 버리시는 것 자체가 원래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렇죠. 네네. 제발 버리실 거면 그냥 길바닥에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배수구에 집어넣지 말고. 그러니까 못 빼요. 그게 비상구에 있잖아요. 집어넣었을 네. 때. 그런데 이게 딱 이렇게 네. 던져서 들어갔을 때 그 희열이 또 있는 건지? 예, 아. 선생님. 또 애매하게 약간 그 길바닥에 버리면 더러워지니까 안 보이게 배수구에 넣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겠죠? 네. 그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해서 네. 굉장히 몸에 안 좋은데 이게 물 네. 흘러가서 이게 어쨌든 우리 한강으로 가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전 국민이 금연할 수도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 배수구 청소는 그 민간 차원에서 그냥 주민분들이 이렇게 뜻 맞는 분들이 모여서 하신 건가요? 네, 저희 천연동에 자원봉사 캠프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가들이 모여서 수시로 골목골목 돌면서 검사하고 쓰레기 많으면 치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자원봉사 캠프는 뭐 받는 네. 거 없이 진짜 자원봉사를 너무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역마다 보면. 근데 우리 천연동에서도 이렇게 막 이 담배꽁초를 미리 주워서 배수관을 이렇게 좀 뚫어주시니까 정말 마음이 조금 뚫리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억울한 게 네. 이게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비가 좀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검사를 하면서 네.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리는 게 있거든요. 센터로. 그걸 다 찍는데 지나가는 분이 돈 받고 그거 하는 줄 알고 얼마 세금이 받냐고. 나만 돌아가느니 어떤 그렇지 뭐 그렇게. 저희는 이제 순수 자원봉사거든요.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억울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고생하시는데 좋은 소리 들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네. 네, 어쩔 수 없죠. 아니 지금 솔직히 돈 받고라도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걸 네.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문제인데 예전에는 그거를 가지고 세금을 뭐 낭비하는 지금처럼 재난 그 비가 이렇게 막 흘러가지 않고 맡겨가지고 재난을 입으신 분들을 생각하면은 저런 세금 써서라도 해야 되는 일을 무지한 네. 그렇게 막 네. 험한 말을 하실 것 같으신데요. 하수구는 뚫어야죠. 돈을 들여서라도 뚫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네. 봉사장님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진짜 업고 다녀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무슨 일만 하면 페이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다 이렇게 페이가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인식이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페이는 해야 되는 페이 거예요. 나가는 게 맞는 사실은 것 같아요. 저도. 네. 누구의 노동력도 그게 값어치로 따져져서 페이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자원봉사자도 누구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힘을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받고 도움을 받을 때는 뭔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를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희생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거 세금 낭비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런 말씀 나오는 거 아세요? 우리 소송할 때, 이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집안일 하는 사람도
똑같이 가사노동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진짜 그거 대오기가 이게 지금까지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인정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라도 이렇게 막 그거를 갖다 욕한다는 거는 잘못됐다. 누가 희생을 해가지고 누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누가 희생을 해서 주어야 된단 말인가. 뭐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자기 지역 사랑하고 하니까 하는 거지. 네. 그 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쓰레기 그게 냄새가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건강에도 사실은 안 좋아요. 담배 냄새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빗물바지라 그러죠. 그걸 점검하러 다니면서 다들 각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거를 진짜 한번 제대로 방송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우리 하수구 배수구가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는지. 물론 나뭇잎들 때문에도 많이 막히지만 이렇게 담배꽁초로도 많이 막힌다 하면 피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담배꽁초 한번 버릴 때 그 마음이 좀 더 한 번 정도 생각을 하면서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좀 안 버리셔야 되는데. 한번 찍어야 되겠네, 다큐. 네, 계속 다큐 한번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처음에는 바로 안 되지만 계속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겠죠. 네. 언젠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전화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 다음에는 현장에서 또 뵙는 그렇게 하죠, 선생님. 네. 들어가시고 네, 선생님. 네, 너무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다시 더 듣고 와서. 네, 천은동 이명순 선생님과의 통화였고요. 네, 노래 김필순 선생님이 신청해주신 한동엽의 검정 고무신 듣고 와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따르라 고무신 사러 가면 멍멍이가 해를 줬던 날 길가에 민들레 머리 풀어 흔들면 내 맘도 따라가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윙윙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보리쌀 한 말 일구장에 가면 사오려나 검정 고무신 밤이면 밤마다 머리맡에 두고 고이폭에서 잠이 들었네 아무도 없구나 가슴만 윙윙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잃어버리라 따라질세라 해가 타던 우리 어머니 꿈에서 깨
긴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이제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혹시 여름에 생각나는 혹시 시가 있으신가요? 여름하면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휴가철이고 방학이고 이러니까 네, 마음도 들뜬 데다가 되고, 예. 뭔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니까 네. 정신세계도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서 사실 인연도 여름에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네. 방학이 있는 학생이던 시절에는 여름이 참 설레고 좋았는데 네. 이제 직장인이 되니까 여름이고 뭐고 그냥 휴가에 잠만 자시는 거 아니에요? 더워가지고 네. 그 시를 안 그래도 여름하면 뭐 생각나는 시 없냐고 방송 전에 미리 물어보셔서 하나 좀 찾아왔어요. 네네네. 제 마음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시를 찾아왔습니다. 힘드시구나.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뭐 깔아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뭐 깔아주실 수 있나요? 네. 노래 하나 네네. 어떤 걸 깔아드릴까? 아니면 그냥 할까요? 네, 그냥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목소리 좋다는 소리를 요새 좀 듣고 있어서 목소리 좋으세요. 목소리 좋으시죠, 뭐.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주 네, 좋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예. 무더위 남시호 거기 누구 없소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불러보아도 겨울 한 점 없네. 젊은 부채가 힘껏 불러보아도 그 겨울은 아니어라. 그 맛 아니어라. 아무래도 누군가가 그 겨울만 금지했길래 숨 넘어가는 무더위에 그 겨울에 열정 한 점 있으면 지루한 삶도 지워질 텐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불러보아도. 정말 느낌 좋은데요. 네. 무더위 속에서 그 겨울 되면 이 사람 참 간사한 게 겨울 되면 여름이 좋았는데 싶다가 여름 돼서 더워지면 그래도 겨울이 낫구나 하잖아요. 약간 네. 그런 제 마음을 잘 대변하는 시인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뭐라 네. 그러지? 그 시가 언제 지어진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찾아봤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궁금해서. 네. 제가 그 정보를 못 찾았습니다. 예. 아마도 네. 그 겨울에 그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니 에어컨이 없었을 때 만들어진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어서. 출판년도 찾았는데요. 네. 2013년인데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네. 겨울 같지는 않다 이거죠.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이 답답한 네. 마음을 어떻게. 그리고 사실 에어컨 바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싫죠. 네네. 네. 저도 사실 에어컨 바람 직접 쬐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맞아, 추워서. 힘들어. 네. 네. 그 부치에서 뭐 부채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부채질 하다가 이렇게 뭔가 화가 나셨겠죠. 시 쓰신 분이. 네. 네. 진짜 그 에어컨 때문에 싸우는 집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네. 좀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는 가족 중에 한 분은 말라서 이제 네네. 그러면은 더운 거를 그러니까 추운 게 더 힘든 거죠. 네네네. 그분한테는.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자는 살이 찌거나 하면은 더우면 그거 또 못 참거든요. 못 견디죠. 네. 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지옥과 천당을 버튼 하나로 이렇게 네. 버틴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남편분 얘기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남편분이 시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버튼 하나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나는 30도가 지나야인가 28도가 지나야지 틀 수 있나 봐요. 근데 네. 내가 느끼기엔 분명히 30도인데 네. 부인이 느끼기에는 30도가 아니네. 이 버튼 하나면 내가 천국으로 갈 텐데.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시를 지으셨더라고요. 그걸 이제 올려놓은 걸 보고 정말 얼마나 괴로울까. 또 얼마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네네. 또 이제 이 정도는 버텨줘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생활을 할 걸 생각하니까 네. 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서대문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도 지금 에어컨 온도 26도로 다 맞춰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더 안 낮추려고. 네, 이제 그건 있죠. 녹음실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있으니까 사람은 더워도 되는데 장비는 더우면 안 돼 이러면서 틀긴 하는데 네, 그 적정선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또 많이 들어왔을 때는 틀어도 튼 것 같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틀었는데 그 온도가 안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체온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선생님이 여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뭐 생각을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많지는 않아요. 진짜 다 이겨내야 돼서 이게 이렇게 막 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그러니까 나우리 축제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네네.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 여름 지나고 나서 소식인데요. 네네네. 네, 조금 시원해질 때쯤 이제 찾아올 소식인데 나우리 축제라고 해서 그 천연동 충현동 지역의 축제입니다. 지역 축제이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주민들이 만들어 오던 축제인데, 그 주민협동조합인 문화공장 협동조합과 경기대학교가 이제 서대문 형무소부터 금화공원까지를 이렇게 컬처벨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축제도 그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올 가을에 축제가 있을 거고요. 그 축제 소식은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7월 28일까지 장소의 기억이라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요 장소의 기억은 서대문 지역에 대한 어떤 개인의 또는 가족의 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이렇게 투고를 해주시면 그 중에서 좋은 작품을 뽑아서 나우리 축제에서 공연으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라고 해요. 전에 했던 것처럼 또 네네. 연극이나 이렇게 네네. 하시나 보네요. 네. 그래서 요 관심 있으신 분은 그 나우리 축제 문화공장이라고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안내가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올해 하면 4번째라고 들었어요. 네 번째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고 있네요. 네네. 언제 오래 돼서 10회도 넘고 20회도 넘고 그렇게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손으로 만드는 이렇게 축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우리 간단하게 마무리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어떤 노래인가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듯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 이렇게 방송을 우리 이창민 PD님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막 뭔가 에너제틱, 물론 다른 때도 그랬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편안한 느낌. 그 다음에 그 천충사랑이니 사실 저하고 이제 뭐 팟캐스트 교육이나 네, 뭐 오래오래 뉴스나 했죠. 이런 거 몇 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저도 되게 애착이 많은 방송인데 사실 요즘 그 알아서 잘 방송하셔서 너무너무 뿌듯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 뵈서 좋았습니다. 네, 네. 아주 네. 자주 펑크를 내가지고 우리 이창민 PD님하고 돼요. 이렇게 네. 좋은 이렇게 네. 제가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린 건 좋았습니다만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 빨리 쾌차하셔서 제가 올 일 없게 밀어내 주시고 이렇게 와서 네. 같이 이야기하셔야죠. 동네 얘기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요.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해온 지도 좀 공부하고 막 땀 흘리면서 한여름에 같이 했었던 거 기억 많이 나시죠? 네. 우리가 그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어렵게 공간을 정해가지고서는 같이 또 공부한 적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가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라디오도 뉴스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녹음 방송을 할 때 보이는 라디오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바로 이제 녹화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하면서 그리고 주민분들하고 시간도 이제 좀 더 많이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것저것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전화 연결을 한다거나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좀 더 좋은 풍성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노래를 이렇게 틀어달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 그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부르기 때문에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전화 연결로 노래를 부르시게 할 수 있는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네. 것도 가능할까요? 뭐 다양하게 해보시죠. 일단 천충사랑이는 천연동, 충현동 주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송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서 동네 얘기하시고 우리 또 둘이 얘기할 때랑 또 이명순 선생님 그 전화 연결했을 때랑 또 새로운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누가 또 새로 오시면 이야기도 그만큼 새롭게 늘어나는 거니까 많은 분들 네. 찾아오시고 뭐 사연이든 신청곡이든 많이 보내주시고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초대 손님, 그러니까 저희 그 진행자들보다 초대 손님을
꼭 한 분씩은 한 달에 한 분씩은 꼭 초대를 해서 좀 풍성하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많은 방송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추후에 저희의 초대 손님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가서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이창민 PD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그 마지막 끝곡으로 버즈의 남자를 몰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비도 오고 덥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번 늦어도 이해할게 누굴 만났니 먼저 묻지 않을게 고집스러운 내 사랑 너의 말은 변명이라도 믿고 싶을 테니 눈이 비는 처음은 닦아내고 간 약속도 잡은 이유 만들지 네 맘보다 한숨과 지내쳐도 널 보기 위해 난 사니까